이번 시간은 심화학습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한자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운 이론을 우리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실용 한자를 위주로 해서 짜임 구조를 확실하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가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발,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거짓 가짜고 이 발자가 틀발자죠. 틀발자. 자, 틀발자인데요. 이 틀발자 보면은 요 위에 있는 야, 자, 이렇게 생긴. 요것은 이제 상령자라고 하는데요. 딱 보면은 이 바람에 날리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옆에서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틀과 관련된 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틀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가짜의 틀발자 어때요? 전형적이죠. 한자의 짜임 구조는요. 70%가 수식관계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뒤를 꾸미는 수식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식관계를 해보고 안 될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해석을 하는 요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짓 가짜의 틀발자이기 때문에 거짓 틀, 가짜 틀이죠. 틀은 틀인데 가짜 틀이 되겠죠. 가짜 틀.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짓 가짜가 뒤에 있는 틀발자를 꾸며주는 수식관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시간은 짜임 구조를 정확하게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식관계라고 해요. 가발. 유명하죠, 그죠? 유명한 가발.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렇게 가발 신경 쓸 나이는 아니지만요. 자, 2번입니다. 2번 요 가짜죠. 요 가짜는 노래가짜입니다. 노래가짜. 노래가짜고요. 손수자라고 하는 거죠. 손수자. 근데 가수를 해석하라고 하면 노래하는 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노래하는 손 이상하잖아요. 그죠? 노래하는 손이 어떻게 노래를 해요? 그래서 또 일부 학생들은 손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니까 그죠? 가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한자어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손수자 노래하는 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손에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자는요 뜻이 한 개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될 때는 또 다른 뜻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꾸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손. 그렇죠? 이 손은 인간하고 짐승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죠. 인간은 짐승에 비해서 손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수자는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해석하게 되면 노래하는 손. 안 되죠. 근데 이걸 사람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노래하는 사람.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자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노래 가짜가 뒤에 있는 사람인자를 꾸며주는 수식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수식관계 한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한때는 초등학생의 그죠?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었죠. 연예인.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해요. 그죠? 요즘은 유튜버라고 해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수식관계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익히는 겁니다. 그죠? 노래하는 사람. 가수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는 누굴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강도라는 단어입니다. 강도. 강자는 여러분 알겠다시피 강할 강자라고 알고 있죠. 강할 강자. 그런데요, 이 강할 강자는 중학교 수준의 뜻이죠. 그래서 이 고급 어휘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요, 자꾸 하나의 뜻에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자, 한자는 경직된 사고를 굉장히 싫어해요. 유연한 사고. 보드라와야 돼요. 머리가 보드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강할 강자인데 이거를 무조건 강하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뒤에 있는 도자가 훔칠 도자거든요. 훔칠 도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면은 강하게 훔치다, 강하게 훔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강자에 또 다른 뜻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훔치다 해석이 안 돼요. 이럴 때는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럼 강자의 또 다른 뜻이 뭐냐? 그렇죠?
힘이 센 사람이죠.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한테, 힘이 센 사람이요.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자, 근데 힘이 적은 사람이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죠? 힘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을 때려서라도, 그죠? 억지로 돈을 뺏어가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할 강자에는요, 억지로라는 뜻이 있는 거죠.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그래서 이 강하다, 이것은요, 중학교 수준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고급 사용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강자는 강하다는 뜻으로도 써요. 그러나 억지로라는 뜻으로도 쓴다. 그 유명한 일제강점기. 한때 쓰는 강자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훔치다? 말이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억지로 훔치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억지로 강자가 뒤에 있는 훔칠 도자를 꾸며주는 거죠. 역시 수식관계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봤지만 그렇죠. 다 수식관계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그렇죠? 1번 그렇죠? 다 수식관계죠. 그죠? 그럼 수식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자자 형 구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수식관계가 많기 때문에요. 수식관계가 안 되는 것들만 좀 신경 쓰면 돼요. 근데 그 신경 쓰는 것도 다 사고력을 기르는 작업이죠. 그래서 억지로 훔치다. 그래서 강도야 말씀이잖아요. 강도야. 그래서 4번입니다. 경상이라는 거죠. 경상. 경상인데요. 이 경자가 경사경자죠. 경사. 우리 경주할 때 쓰는 경자가 경사. 경사났네. 그렇죠? 경사경자고요. 이 상자는요. 높일 상자예요. 높이다. 높이다인데요. 이 경상이라는 단어는요. 일반 단어가 아니고 우리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라서 경사 높이다. 그죠? 해석이 안 돼요. 줄임말이거든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가 경상도라고 하잖아요. 경상도. 경상도는 뭐냐면 경주죠. 경주. 이 경자가 경주의 준말이고요. 상자는 역시 상주의 준말이에요. 상주. 그래서 조선시대 행정구역 이름을 붙일 때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 두 개 첫 글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요. 그래서 이쪽 경상도 지방에서는요. 경주하고 상주가 제일 컸던 거죠. 그렇죠? 제일 컸던 가장 컸던 도시 두 개. 그렇죠? 넘버 원, 넘버 투. 첫 글자를 따서 행정구역을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경상도다. 경주와 상주를 합쳤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똑같이 확대하면 되겠죠. 그죠? 전라도다. 전주와 나주. 충청도다. 충주와 청주. 그럼 강원도는 뭘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5번입니다. 5번 유명한 글자인데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새죠. 자, 오른쪽에 보다시피 이 새조자가 보이죠. 새예요. 새. 새 중인데 요 새, 가장 불쌍한 새 누구? 바로 닭이죠. 닭. 닭을 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닭도 새예요. 닭도 아래에서 위로 날지 못해서 저 옥상 같은 데서 닭을 날리면요. 아직 날개가 있어가지고요. 그죠? 날아서 내려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 새조자 들어갔기 때문에 새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닭이라는 뜻이죠. 닭. 요 란자는요. 알란자라고 해요. 알. 그래서 닭개자의 알란자. 그래서 계란이라고 하는 거죠. 계란인데 계란을 우리말로 하면요. 그죠? 닭알이죠. 닭알. 그죠? 닭알. 그래서 이 닭개자가 알란자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수식 관계라고 해요. 닭알. 자, 여러분 수십 번 하다 보면 달걀이 되죠. 달걀. 그죠? 그래서 닭개자의 알란자다. 닭의 알이다. 닭개자가 알란자를 꾸며준다. 수식관계다. 그죠? 수식관계죠. 6번입니다. 그죠? 이 공룡이라는 단어, 공룡. 이 용자는 우리가 용용자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룡이죠. 룡. 리을입니다. 룡. 그래서 두려울 공자예요. 우리가 공포. 그렇죠? 할 때 쓰는 공자가 두려울 공자죠. 두려울 공자의 용용자. 그래서 두려운 용이죠. 두려울 공자가 뒤에는 용자를 꾸며주고 있죠. 역시 수식관계죠. 그래서 두려운 용. 그래서
공룡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뭐야?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두려운 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을 아주 귀엽다고 생각하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맞아요. 아기 공룡 둘리 때문에. 저는 공룡이 귀엽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공짜 무서워요. 무서워. 그죠? 두려울 공짜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울 공, 용용. 두려운 용이다. 수식 관계가 되겠어요. 7번이죠. 공짜부터 써보는 건데, 그죠? 두려울 공짜죠. 두려울 공짜, 두려울 공짜고요. 안에 차자죠. 안에 차자. 안에 그 현진근의 그 문학 작품 중에 보면요, 빈처, 그죠? 혹은 우리가 현모 양처, 뭐 이런 뜻 쓰는데요, 그죠? 이 안에 차자죠. 안에 와이프, 그죠? 두려울 공, 안에 처. 그래서 여기서는요, 공자가 두려울 공자인데, 그죠?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아내를 두려워하다, 그죠? 아내를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아내를 두려워하다. 자, 간만에 나오죠, 그죠?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이 한자는 영어와 어순이 같기 때문에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한다는 사실. 술목관계 한자도 조금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조에 익숙해져야 해요. 그죠?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간다. 자, 목적어가 뒤에 간다는 거. 우리 한글은 목적어가 앞에 오죠. 그죠? 그러나 한자는 목적어가 뒤에 간다. 영어와 어술이 같다는 거. 요것만 명심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는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아내를 두려워하다 해서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술목관계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을 공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처가. 그래서 아내를 두려워하다.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다. 술목관계다. 그죠? 입구자죠. 유명한 입구자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냄새취자라고 해요. 냄새취. 냄새취자인데요. 요거에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한자가 하나 있는데, 그죠? 요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스스로 자자라고 알고 있는 이 글자. 그런데 이 스스로 자자는요, 원래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굴에 보면요, 이렇게 생긴 신체 기관이 하나 있죠. 얼굴을 거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바로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얼굴 잘 보면 센터에 있는 코 있죠, 코. 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코라는 뜻이었어요. 코. 그런데 스스로 자자가, 그죠? 그 뜻을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 하면 이제 코빗자를 생각하는데, 그죠? 코빗자는 자기 뜻이 뺏겼기 때문에 다시 밑에 복잡하게 붙여서 코빗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느냐? 여기 남아있죠. 이제 원래는 코라는 뜻이고, 밑에가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개거든요. 그럼 개하고 코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개코가 되는 거죠. 개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마약 탐지견, 개코. 바로 냄새를 잘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가 냄새취라고 하는 거죠. 냄새취. 그죠? 냄새취. 그래서 구치다. 그러면 입냄새죠. 그죠? 입에서 나는 냄새. 입구자가 냄새치자를 꾸며주는 거죠. 역시 수식관계가 됩니다. 그죠? 입냄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냄새라고 하죠. 그죠?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렇죠? 입냄새, 구취라고 합니다. 그죠? 입냄새, 수식 관계가 되겠어요. 9번입니다. 자,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요. 밑에 있는 이제 보일시자다라고 알고 있는 이 글자 기억나죠? 그죠? 요거는 뭘 보고 만들었느냐? 기억날 거예요. 그죠? 뭘 보고 만들었다? 바로 재단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재단과 관련돼 있다. 기억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자, 기본이죠. 이런 기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머리를 쓰는, 그렇죠, 도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 이런 재료죠. 이런 재료들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이런 건 재료를 이용해서 재단이죠. 재단. 재단과 관련돼 있겠죠. 위에가 뭐냐? 숲을 임자죠. 숲. 일반적으로 보면요, 재단은 어디 있느냐? 숲 속에 있잖아요. 그죠? 숲 속에 재단이 있어요. 근데 그 재단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렇죠? 특수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뭐냐? 금하다. 금할 금자가 되는 거죠. 금하다. 금하다. 근데 뭘 금하느냐? 연기 연자죠. 연기하면 불이 딱 떨어져. 불. 연기죠, 연기. 그래서 연기를 금하다. 그렇죠? 금년. 금하다 서술어 더하기 연기를 목적어죠. 그래서 연기를 금하다. 연기를 금하다. 그래서 술목관계죠. 그죠? 술목관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죠? 다시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목적어가 뒤에 간다. 그래서 옛날에 노래 제목에도 금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금년. 그죠? 담배는 몸에 해로워요. 자, 10번입니다. 10번 또 나오죠. 그죠? 자, 요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죠? 재단을 나타내는 요 글자. 그렇죠? 그럼 결국 이런 글자들도 다 재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한자를 단순하게 뭐냐 오랜 세월 동안 그제 흐르면서 모양이 바뀌어서 다 유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출할 수 있는 것들은 유출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고 또 여러분의 사고력도 발달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죠? 역시 재단과 관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도끼죠. 도끼. 그 재단 옆에 도끼. 무시무시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빌겠죠. 비는 거죠. 이 빌기자예요. 빌다. 그렇지? 신에게 뭔가를 빌겠죠. 그래서 빌기자고요.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 술병이죠. 그죠? 술병. 우리 재단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그죠? 술을 바치잖아요. 술을 따르는데, 그 따르던 술병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죠? 술병. 그래서 재단에 있는 술병, 재단에서 술을 따라서 뭘 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비는 거죠. 복. 그래서 이게 복복자라고 하는 거죠. 복복자.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 하고요. 이렇게 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복복자입니다. 요 기자가 뭐라고요? 빌기자죠. 빌다. 그럼 뒤에 복이니까 뭐예요? 빌기는 비는데 뭐를 빈다? 복을 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을 빌다. 그래서 빌다가 서술어, 복을 목적어가 되는 거죠.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다. 그렇죠? 기복.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빌다. 기복신앙. 많이 쓰는 말이죠. 기복신앙. 우리 대표적인 기복신앙이 뭐냐면요. 그렇죠? 예, 관광지 같은 데 가면요. 그 돌탑 쌓는 게 돌탑 쌓기. 돌탑들이 보면요. 전부 기복신앙의 하나거든요. 그죠? 그 돌을 쌓음으로써. 그죠? 복을 비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도 돌탑 많이 쌓고 계세요. 지금도. 그죠? 그래서 복을 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11번. 기기자인데요. 기기자. 여러분들은 요 기기자를 보면 학습지를 통해서 기운기자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죠? 이 기운기자를 하지 말고 그냥 기기자입니다. 요거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인데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눈에 보이거나 냄새가 나거나 잡히지는 않아요. 형체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 몸에도 이 기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기할 때도 쓰는 기자가 이거거든요. 공기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그죠? 만져지지도 않고, 그죠? 어쨌든 이 기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그죠? 오래전부터 써도 그죠? 추상명사 중에 하나로서 그죠? 온 우주에 다 존재한다고 봐요. 기. 우리 몸 속에도 있어요. 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기자다 그냥 기다. 기.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말은 있어요. 아유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기억나죠? 흥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듣는 귀가 막힌다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다는 거죠. 흥보가 기가 막힌다니. 기가 막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요거는 뭐냐? 기절이거든요. 기절. 끊을 절자. 끊다. 끊을 절자거든요. 끊다. 그래서 기절이거든요. 기절. 그럼 뭐냐? 해석을 해보면 기가 끊어지다. 기가 끊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기가 주어가 되고 끊어지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기억나죠? 얻는 이가 이면서 앞에 있으면 주어, 다자로 끝났다. 서술어. 주어 더하기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술 관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술 관계.
기절하다. 우리가 기절하잖아요. 우리 몸에 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죠. 그런 건 뭐라 한다? 기절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고 있다. 그렇죠. 우리 기치할 때도 쓰는 게 이 기자죠. 기가 끊어지다. 주어 더하기 서술어 주술 관계가 되겠어요. 이런 짜인 관계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절대로 외워서는 안 돼요. 스스로 해석을 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짜인 관계를 익히고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의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죠? 단어의 구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갑니다. 12번이죠. 낙관인데 낙관. 이 낙자는 유명한 글자죠. 그죠? 음과 뜻이 3개인데요. 그죠? 이 낙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즐거울 낙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즐거울 낙자. 즐거울 낙자를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즐거울 낙자고요. 그런데 이 즐거울 낙자는요. 원래는 상형자라고 하는데 그죠? 뭘 보고 만든 글자일까요? 그죠? 그죠?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악기 중에 하나, 그죠? 악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래요. 라고 해요. 그죠? 나무로 된 받침대 위에 여러 개의 악기가 놓여 있는 큰 하나의 악기. 지금으로 치면요, 드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드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음악학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즐거울 낙자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데 지금은 즐거울 낙자로 더 많이 써요. 그죠? 자, 볼간자입니다. 그죠? 오른쪽 볼간자고 그죠? 보다 여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즐거울 낙 볼관. 그죠? 낙관 즐겁게 보다. 그렇죠? 즐겁게다.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즐겁게 보는 거죠. 그래서 즐거울 낙자가 볼관자를 꾸며주는 수식관계가 되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생은 즐거운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낙관이죠. 낙관. 근데 인생 그렇지 않아? 슬퍼? 이렇게 보는 것은 비관이다. 그죠? 낙관론자고 비관론자고 누가 오래 살까요? 그죠? 실제로는 비관론자들이 더 오래 산다라고 해요. 그죠? 자, 13번입니다. 많이 듣던 말인데, 그죠? 아주 쉽죠, 그죠? 중학교요. 안에 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한자죠. 남방. 남방이 뭐예요? 남영남자의 방향방자. 이때 방자는요, 방향의 준말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자착이 되겠지만요, 한자도 줄임말을 많이 써요. 이거 방자가 이제 모방자인데, 그죠? 모방자의 인데 방향의 준말을 쓴 거죠. 그래서 남쪽 방향 이런 개념이죠. 남쪽 방향에서 수직각이죠. 남쪽 방향이다. 방향인데 남쪽 방향이다 해서 남자가 방자를 꾸며주는 수식관계 한자예요. 그죠? 남쪽 방향. 남방. 근데 이 남방, 단순히 그런 뜻일까요?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남쪽은 어때요? 기온이 북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겠죠.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착 달라붙는 옷을 입겠어요? 헐렁한 옷을 입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우니까 헐렁헐렁한 옷을 입겠죠. 그래서 우리가 옷 중에 좀 달라붙지 않고 헐렁헐렁하게 입는 옷을 뭐라고 한다고요? 남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남방은 한자예요. 이 남방과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뜻과 같은 중의적으로 쓰여. 그죠? 중의적으로 사용됩니다. 옷을 나타낼 때 우리 헐렁헐렁한 옷을 나타낼 때 쓰는 남방도 이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게 되면요. 이렇게 자꾸 머리를 쓰게 된다는 거죠. 남방. 그렇죠? 여러분도 한 개씩은 있을 거예요. 있을 로자죠. 그죠? 이것도 복잡하게 생기지만, 그죠? 중학교 수준의 한자인데, 그죠? 밑에 로자 보이죠? 그죠? 여기에 음이고, 위가, 비가 뜻이겠죠. 그래서 비와 관련된 뜻의 소리는 음이다. 그래서 이게 있을 로자로 많이 알려졌죠. 있을 로자. 근데 이게 있을 로자로 알고 있다면요.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에요. 우리 노골이잖아요. 노골. 뼈골자. 이건 이제 뼈골자인데요. 그럼 있을 로자의 뼈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 안 되죠? 그래서 이 있을 노자는 중학교 수준이고 이제 고등학교 오게 되면요. 이 노자는 있을 이외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이 노자의 다른 뜻이 뭐냐? 바로 드러내다. 노출할 때 쓰는 거죠.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드러내다. 그죠? 그쵸? 드러내다. 자, 드러낼 노자죠. 드러낼 노자고요. 뼈골자죠. 그럼 뭘 드러냈는데? 뼈를 드러냈다. 그죠? 뼈를 드러내다. 그죠? 그러면 드러내다가 서술어가 되고 뼈를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뼈를 드러내다. 술목 관계 한자가 되는 거거든요. 뼈를 드러내다. 우리가 노골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노골적이다. 뼈를 드러낸다. 술목 관계는 이제 짜인 구조는 알았는데 그럼 뜻은 뭐냐? 뼈의 특징 보고 뼈. 뼈는 어때요? 뼈는 특성이 보면 항상 피부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뼈가 밖으로 보이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근데 뼈는 항상 피부에 덮여 있어.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뼈를 드러낸다. 이 말은 뭐다? 숨겨져 있는 것을 밖으로, 숨기고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은 계속 짜임 구조. 자,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다양한 짜임 구조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5번. 요거는요. 중학교 수준이죠. 동물이죠, 동물. 움직일 동자에 물건 물자죠. 근데 이 동물을 해석해 보라면요. 학생들 100%가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해석해요. 움직이는 물건? 이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도 동물이거든요. 움직이는 물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동물은 그죠? 그냥 움직이는 물건으로 하면요, 뭔가 좀 어색하죠. 동물의 반대는 뭐냐? 식물이잖아요. 그럼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뭔데? 그죠?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럼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죠? 물건이죠. 식물식자니까. 그죠? 그래서 동물을 해설하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물건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머리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건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말장난 같지만요. 그죠? 의의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걸 자꾸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움직일 수 있는 물건. 여러분들은 동물과 식물,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요, 대부분 학생들은 동물이 더 낫다고요. 왜? 너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모든 것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죠. 동물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먹이 사냥이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사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장래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거죠. 동물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식물은 어때요? 먹이 사냥을 안 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요, 밑에서 그죠? 뿌리가 다 일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식물이 동물에 비해서 오래 살잖아요. 그죠? 자, 16번입니다. 동석이라는 게 동석요, 같을 동자죠. 같을 동자의 성시성자입니다. 성시. 성시성자인데, 그죠? 성시. 그래서 같을 동 성시성. 같다는 거죠. 같다. 근데 뭐가 같은데? 성시가 같다. 성시, 우리 김, 이, 박, 최, 정. 그죠? 대표적인 성시죠. 우리나라 5대 성시가 김, 이, 박, 최,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동석이라서 뭐냐면 그 성씨가 같은 거죠. 내가 김씨인데 너도 김씨 되거죠. 그러면 성씨가 같다. 같기는 같은데 성씨가 같다. 술보관계 기억납니까? 술보관계 서술 앞에 나왔죠. 서술 앞에 나오고 뒤에 을러릴 경우에는 목적어지만 을러리 아닌 다른 경우는 보라고 해요. 도와주는 도울 보자를 썼어. 그죠? 그래서 이걸 술보관계라고 한다. 아마 교과서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기는 같은데 뭐가 같은데 성시가 같다. 자, 성시가 하니까 이 주어가 아니냐? 말이 안 됐죠. 그죠? 주어는 뒤에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같기는 같은데 뭐가 같은지를 도와주는 보예요. 성시가 같다. 그래서 술보관계라고 합니다. 그죠? 17번 동안.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아이 동자에 얼굴 한자죠. 그죠? 얼굴 한자. 영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그죠? 오른쪽에 있는 야. 오른쪽에 있는 얘도, 아는 학생은 있을 텐데, 그죠? 이게 사람의 머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머리하고 안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모양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머리를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 동자에 얼굴 한자.
I 동자의 얼굴 한자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이제 I의 얼굴. 근데 I의 얼굴 하면 안 되죠. 그죠? 동화는 I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요? 그렇죠. I 같은 얼굴이죠. I 같은 얼굴. I 같은 얼굴에서 I 동자가 뒤에 얼굴 한자를 꾸며주는 거죠. 수식감이죠. 그죠? I 같은 얼굴이다. 어때요? 동안. 그럼 I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I 같은 얼굴. 예, 우리가 동안 하면서 그죠? I 같은 동안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생각을 안 해요. 동안은 I 같은 얼굴, I 같은 얼굴이죠 뭐. 근데 I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I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 이렇게 어린이집죠. 뭐 유치원 이런 데 가서요.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딱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아이들의 얼굴의 공통점 알아요? 아이들은 키가 작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얼굴도 작겠죠. 그래서 동안이라는 것은 아이 같은 얼굴인 것은 아이처럼 작은 얼굴을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얼굴 큰 동안 봤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단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그게 이제 사고력인데, 이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죠? 아이 같은 얼굴은, 그죠? 작은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안 누구야? 저 사람 동안이다. 동안이다 했을 때 보면 전부 다 얼굴이 작아요, 그죠? 특히 연예인들의 얼굴 작잖아요, 그죠? 18번입니다. 그죠? 겨울동자죠. 겨울동자. 자, 요거 점 두 개, 이 점 두 개가 있으면요, 이제 얼음과 관련되어 있죠. 얼음, 차갑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겨울동자가 되는 거죠. 그죠? 점 두 개, 점 세 개는 물이고요. 점 두 개는 얼음이에요. 얼음 덩어리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아이스. 그죠? 춥죠. 그죠? 얼음. 겨울이에요. 지자가 이를 지자죠. 이르다. 어디 이르다. 그래서 겨울동 이를지. 겨울이 이르다. 같은 연, 오다 이런 개념이죠. 겨울이 이르다 해서 겨울이 주어가 되고 지자가 서술로 되죠. 겨울이 이르다. 동지, 주어, 서술어. 주술 관계. 주술 관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나와요. 그죠? 주어, 서술어. 겨울이 이르다. 이 동지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바로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하죠. 겨울이 왔으니까. 겨울의 특징? 밤이 길잖아요. 동짓날에 밤의 길이는 몇 시간? 약 15시간이라고 하죠. 15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낮의 길이가 9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동지가 가까워오고 있죠. 벌써 8월달이죠. 그죠? 8월, 6월 22일경이 이제 하지니까 이제 2달 지났죠. 8월. 이제 4달 있으면 동지가 돼요. 지금 해가 짧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그죠? 한여름에 비해서 지금 낮이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죠? 해는 하루에 한 1분 정도 짧아진다고 하죠. 19번 동창이죠. 같을 동자의 창문 창자인데요. 이 창자는 윈도우 개념입니다. 윈도우 개념입니다. 윈도우고요. 창. 그러면 같은 창이라는 얘기죠. 같은 창. 해서 같을 동자가 창을 꾸며주는 수식관계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동창이다. 여러분들은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다 동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 창은 학교라는 뜻으로 쓰였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창이 왜 학교일까? 왜 같은 학교로 나온 사람들을 동창이라고 할까? 우리가 그냥 한글식으로 막 외우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의비라는 이건 한자거든요. 그죠? 왜 창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하고 창문 뭐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머리를 쓰는 학생은 알아냈을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그죠? 뭘 타고 가더라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건물이 바로 뭐예요? 학교라는 건물이에요. 초등학생도 저 건물을 봤을 때 학교라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왜? 학교 건물의 특징이 뭐기 때문이에요? 학교 건물의 특징은요, 밖에서 봤을 때 창문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더라도요, 학교 건물은 사각형의 창문만 보이죠. 그래서 이 창이라는 것이요, 학교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많이 하다 보면요,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사고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참, 같은 학교를 나왔구나 이런 거죠. 수식강입니다. 20번입니다. 막강이라는 거죠. 강자 또 나왔죠. 강할 강자. 한자는요, 단어가 이 글자가 하나의 단어에 쓰인 한자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한자는 다른 또 글자 많은 새로운 식구,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자를 하라는 거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강할 강자입니다. 기본 뜻은 강할 강자죠. 막자, 없을 막자죠. 없을 막자. 없다. 없을 막자인데요. 이게 없을 무자하고 없을 막자. 여러분들 이제 없을 무자를 많이 생각하는데, 없을 무자와 막자의 차이점은요, 없을 무자가 그냥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고요. 얘는 없기는 없는데 더 이상이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상급 개념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최상급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막강하다 이 말은 강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강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더 강한 것은 없다 이런 개념이죠. 더 강한 것은 없다. 이해됩니까? 자, 없다죠. 서술어죠. 더 강한 것은 없다. 뭐가 없는데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없다를 도와주는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 그래서 이걸 우리 술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술보관계. 이제 알겠어요? 술보관계. 더 강한 것은 없다. 더 강한 것은 없다. 더 강한 것은 없다. 이 술보관계입니다. 막강한 군사력. 자, 이 지구상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미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는 얘기죠. 막강한 군사력이다. 막강하다. 그래서 더 이상 강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알므로써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막강하다. 막강 파워.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많이 나오는 말이죠. 면역력을 기르자. 면역력을 기르자. 말은 많이 해요. 그렇지만 면역력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참 웃기죠, 그죠? 근데 참 초상력사 면역력 알 것 같긴 한데 자 말을 해봐라 하면 몰라요. 이 한자인데 이거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한자를 보고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면자가 뭐냐면요. 면할 면자죠. 면하다. 벗어나다 이런 게 됩니다. 면하다. 우리 면제부 기억나죠? 면하다. 그죠? 면제. 그죠? 면하다. 면할 면자고요. 이 역자가 뭐냐면요. 병역자예요. 병. 알다시피 있죠? 요아가 들어가면 이제 병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병은요. 병역자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요 병역자가 들어가는 병은 일반적으로 전염병을 나타내요. 전염병.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우리는 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무슨 병 때문에? 역병 때문에 많이 죽은 거죠. 뭐 돌림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염병 역자라고 합니다. 그냥 병역자라고 하면 돼요. 전염병도 병의 일종이니까 면할 면자죠. 병역자. 그죠? 뭐다? 면하다. 뭐를? 병을. 그래서 면하다가 스스로 병을 목적어. 전형적인 술목관계죠. 그죠? 병을 면하다. 면하다. 스스로 병을 목적어. 요 뒤에다 힘역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병을 면할 수 있는 힘. 이 바로 면역력이라는 거죠. 병을 면할 수 있는 힘. 이 면역력이에요. 그렇죠? 한자를 보면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한자를 모르면요. 이 말을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궁극적인, 그죠? 나중에는요. 장문까지도 유용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을 면하다. 술목관계의 한자입니다. 그죠? 최고의 면역력은 바로 뭔지 알아요?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죠. 그죠? 술목관계 면역. 22번입니다. 그죠? 22번. 꿈몽자라고 하죠. 꿈몽자. 저녁 석자 있죠. 그죠? 꿈몽자. 그죠? 아무래도 꿈은 저녁일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낮에도 꿈을 꾸겠지만 용용자 저기 나왔죠. 그죠? 했습니다. 그죠? 제자 원리 할 때 용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다. 그래서 꿈꾸다. 뭘 꿈꿨는데? 용을 꿈꿨다는 거죠. 용을 꿈꿨다. 용. 자, 목적어야. 목적어죠. 꿈꿨다는 거 꿈꿨다. 뭐를? 용을 꿈꿨다. 예, 밤에 꿈을 꿨는데 용을 꿈꾸죠. 용 꿈꿨다는 개념이죠. 그죠? 꿈꾸다, 서술어, 용을 목적어, 술목관계 한자죠. 술목관계, 용을 꿈꾸다. 그 몽룡이 엄마가 몽룡이를
임신을 했을 때 태몽으로, 그죠? 잠을 자는데 용 한 마리가 몽룡이 엄마 품으로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애 이름을 내가 용을 꿈꿨다 해서 용 꿈을 꿨다 해서 몽룡이라고 지었다고요. 그죠? 바로 춘향의 보이풀이죠. 그죠? 꿈꾸다 서술어 용을 목적어 술목 관계 함자입니다. 그죠? 술목 관계. 없을 문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없을 문자. 이 문자는 그냥 단순히 있다 없다죠. 그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 자, 없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없는데. 뭐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없다 서술어 되고 뭐가 없는데 도와주는 보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바로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없다. 그럼 뭐가 없는데 보호가 되죠. 그죠? 숫자는 이게 여러분 좋아하는 수학할 때 쓰는 숫자죠. 이게 수숫자죠. 넘버 수숫자인데요. 대표 뜻이 수숫자 명사로. 그런데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수가 없다. 수가 없다. 수가 없다. 한자는요. 품사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죠? 유연해요. 그래서 다른 뜻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품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수로 하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명사인 수를 동사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동사로. 수를 동사로 바꾸면 뭐겠어요? 수. 여러분 수 1, 2, 3, 4. 수 동사로 바꾸면 수 뭐예요? 세다도 세다. 수니까 세야 될 거예요. 세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바꿔서 세다라고 해야 이해가 되죠. 없는데 뭐가 없어?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셀 수가 없느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겠죠. 그죠? 어디에 쓰는 말이냐? 무수히 많은 별들. 저 하늘에. 그죠? 그래서 없다가 서술어 셀 수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보 관계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짜인 관계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해석해서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스스로 찾아내세요.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무수가 술보 관계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가 목적어고 없다가 서술어고 셀 수가가 보니까 그럼 없다 뭐가 없다?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술보 관계구나.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없다 서술어 더하기 셀 수가 보어 해서 술보 관계다. 그렇죠? 술보 관계. 술보 관계입니다. 그죠? 술보 관계. 셀 수가 없다. 24번. 자, 요 글자 처음 볼 텐데요. 요거는 딱 보면서 온 거예요. 그죠? 밑에가 눈이죠. 그죠? 이건 눈목자입니다. 눈목자고 위에 여기 뭐냐면 눈썹이에요. 눈썹. 눈 위에 있는 눈썹. 그래서 이 글자가 눈 위에 있는 눈썹의 모양을 보고 만든 눈썹 밑자라고 해요. 눈썹 미. 눈썹 밑자입니다. 그죠? 눈썹 밑자고요. 이 간자는 사이 간자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눈썹 사이. 미간이라는 뜻입니다. 눈썹 사이 미간. 눈썹 사이 미간. 그죠? 우리 미간을 찌푸리다 해서 쓰죠. 눈썹 밑자가 사이간자로 꾸며주는 수식관계 한자예요. 수식관계 미간입니다. 미간을 찌푸리다 수식관계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죠? 밑자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복잡하게 생긴 뜻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을 밑자죠. 의외로 많이 써죠. 우리 미세번지 할 때 쓰는 밑자가 이 작을 밑자죠. 이 글자는 어때요? 이 글자를 보는 순간 방글방글 웃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웃을 소자예요. 웃을 소자. 웃을 소자. 그래서 작을미 웃을 소. 그죠? 그래서 미소라는 것은요. 작게 웃다 이런 뜻이죠. 작게 웃다. 그죠? 크게 웃는 박장대소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미소는 작게 웃다. 그래서 작을 미자가 웃을 소자로 꾸며주는 거죠. 작게 웃다. 이거는 알죠? small. 그죠? 작게 웃대서 밑자가 소자를 꾸며준다. 미소. 그래서 작게 웃다. 수식 관계입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